여름마다 시원하게 드시는 수박 한 조각. 설탕도 안 들었고 별로 달지도 않으니 당뇨에는 안전하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무려 80.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거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입에서 느끼는 단맛과 우리 몸속에서 오르는 혈당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늘은 흔한 과일 15가지를 단맛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하나하나 가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리 착한 과일도 도구로 바꿔버리는 한 가지 실수를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 김순자 어르신은 당뇨 진단 뒤 단 것을 딱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박만은 못 참으셨습니다. 달지도 않은데 뭐 어떠냐며 매일 몇 조각씩 드셨습니다. 가을에 병원에 갔더니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올라 있었습니다. 사탕 하나 안 드셨는데 말입니다. 답은 바로 그 수박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팩트시트 2024를 보면 우리나라 65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당뇨입니다. 당뇨는 그저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눈과 콩팥과 심장의 혈관을 갉아먹는 병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다 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과일 속 색색의 항산화 성분은 우리 혈관을 지키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성분은 알약보다 과일을 그대로 씹어 먹을 때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러니 끊지도 말고 아무거나 먹지도 말고 똑똑하게 골라 드셔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단맛으로 과일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달면 나쁘고 안 달면 괜찮다. 이 기준이 틀렸습니다. 단맛과 실제 혈당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골라야 할까요? 3가지 잣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당과 자당의 양입니다. 과일의 당은 포도당, 과당, 자당 3가지인데 이 중 포도당과 자당이 혈당을 즉각 올립니다. 자당은 곧 설탕과 같습니다. 그러니 단맛이 아니라 이 두 당의 실제 무게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혈당 지수입니다. 같은 당이라도 얼마나 빨리 피 속으로 들어가느냐를 나타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앞서 말한 수박이 바로 이 지수가 80으로 아주 높습니다. 셋째, 오늘 꼭 새로 기억하실 잣대, 바로 혈당 부하입니다. 혈당 지수에 실제로 한 번에 먹는 양까지 곱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는 혈당 지수가 50쯤이라 걱정되지만 한 개를 통째로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는 4.4로 아주 낮습니다. 당 총량 자체가 적고 섬유질이 흡수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수만 보지 마시고 먹는 양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과당은 혈당을 즉각 안 올린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과당은 간에서 처리되는데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으로 쌓여 지방간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를 보면 과당 대사 과정에서 요산이 늘어 혈압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즉 과당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우리 몸을 당뇨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과당 많은 과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과일 6가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던 것들이라 놀라실 겁니다. 첫째, 수박. 당 총량은 적지만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 지수가 80으로 아주 높습니다. 물처럼 넘어가나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니 더 위험합니다. 둘째, 바나나. 포도당과 자당의 합이 9.9g으로 오늘 과일 중 가장 높습니다. 특히 잘 익어 검은 점이 생긴 것일수록 흡수가 빠릅니다. 드시려면 덜 익은 것으로 반 개만. 셋째, 포도. 당이 많은 데다 한 알씩 집다 보면 한 송이를 순식간에 비웁니다. 10알 정도만 접시에 덜어 드십시오. 건포도는 당이 농축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망고. 포도당과 자당의 합이 8g, 지수도 60을 넘고 흡수가 빠릅니다. 특히 말린 망고는 당이 농축돼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다섯째, 파인애플. 새콤해서 안 달게 느껴지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시럽에 절인 통조림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여섯째, 멜론. 부드럽게 녹는 만큼 흡수가 빨라 지수가 65로 높습니다. 선물로 많이 주고받지만 조금만 드십시오. 정리하면
수박,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포도, 멜론. 여름에 즐겨 먹거나 부드럽고 달아 손이 자주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 위험한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가끔 아주 조금이면 괜찮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드시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격적으로 과일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잠깐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단 것을 끊었으니 과일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는가? 둘째, 나는 과일이 달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믿는가? 셋째, 나는 건강을 위해 과일을 갈아 주스로 마시는가?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당뇨인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착각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팩트시트 2024를 보면 30살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입니다. 여기에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위험한 문턱에선 당뇨 전 단계까지 더하면 30살 이상의 약 40%에 이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과일 하나 제대로 고르는 일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과 콩팥과 심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과일을 더 안전하게 드시는 요령도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과일을 홀로 드시지 말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빈속에 지수 높은 과일을 드시면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이 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과 몇 조각에 호두 두세 알을 곁들이면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설탕 없는 요구르트에 딸기를 넣거나 통곡물빵에 과일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과일의 당만 홀로 몸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 과일을 잘 골라야 하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의 진짜 무서움은 당장 아프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도 통증이 없어 관리가 잘 되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이에도 높은 혈당은 온몸에 가느다란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눈이 침침해지고 발이 저리고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팩트시트 2024를 보면 당뇨를 가진 65 이상 어르신에게서 심장 문제도 높게 나타납니다. 결국 당뇨 관리는 혈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태우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를 만드는데 이것이 혈관벽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당뇨가 있으면 이 공격이 더 심합니다. 과일 속 색색의 항산화 성분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붙잡아 없애줍니다. 그러니 무조건 끊는 것은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입니다. 대전의 정복동 어르신도 겁이나 다 끊으셨다가 오히려 눈이 침침해지셨고 착한 과일을 조금씩 드시고서야 다시 좋아지셨습니다. 조심할 과일도 오해가 많아 더 짚겠습니다. 수박은 당이 적은데 왜 나쁠까요? 답은 속도입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당이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양보다 속도가 문제입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위험합니다. 덜 익은 것에는 소화가 느린 전분이 많지만 검은 점이 생길 만큼 익으면 대부분 당으로 바뀝니다. 달수록 맛있지만 달수록 위험한 셈입니다. 부산의 은퇴교사 박영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속이 편하다며 바나나를 통째로 드셨는데 이것이 혈당에는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말린 과일과 통조림은 무엇이든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기가 빠지면 같은 무게의 당이 훨씬 많아지고 한 줌 집어먹기가 쉬워나도 모르게 많은 당을 먹습니다. 건포도 2큰술이 작은 사과 하나와 맞먹습니다. 통조림 과일은 대부분 시럽에 절여져 사실상 설탕물입니다. 광주의 이말년 어르신은 여름마다 매실청을 보약처럼 물에 타드셨는데 이 매실청 역시 설탕물이라는 걸 아신 뒤로는 음식에 한두 스푼 넣는 선에서 그치십니다. 좋은 재료도 담그는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후식으로 잘 익은 바나나를 통째로 드신 적, 텔레비전을 보며 포도 한 송이를 비운 적, 심심할 때 곶감을 집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혈당이 조용히 올랐을 수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잣대가 왜 중요한지 쉬운 비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렌지의 혈당 지수는 50쯤이고 초콜릿바도 55쯤으로 비슷합니다. 지수만 보면 둘이 엇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혈당 부하를 따지면 오렌지 한 개는 4.4로 아주 낮고 초콜릿바는 22가 넘습니다. 5배 차이입니다. 지수가 비슷해도 몸에 주는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수와 먹는 양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잣대를 모르면 앞에 2개만 가지고 오히려 과일을 잘못 고를 수 있습니다. 착한 과일의 힘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붉고 보랏빛이 도는 안토시아닌은 정말 대단합니다. 앞서 당화 혈색소를 낮춘 연구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최근 연구에서는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안토시아닌을 12주 섭취했습니다. 그러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의 기능과 인슐린 감수성이 함께 좋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안토시아닌은 혈당을 덜 올릴 뿐 아니라 우리 몸이 혈당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까지 길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체리와 블루베리, 딸기는 당뇨가 있으셔도 특별히 고마운 과일입니다. 갈아 마시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지도 다시 짚겠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을 때는 섬유질이 살아 당의 흡수를 천천히 붙잡습니다. 그런데 곱게 갈면 이 섬유질의 구조가 부서져 당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즙만 짜내면 섬유질을 거의 다 버리고 당물만 남기는 셈이라 더 나쁩니다. 통째로 먹으면 배부른 양을 주스로는 순식간에 마셔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갈거나 짜는 순간 그 과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감입니다. 우리 밥상에 가을이면 넘치는 과일이지요. 홍시는 물렁한 만큼 흡수가 빠르고 곶감은 겉에 하얗게 분이 날 만큼 당이 진합니다. 명절에 무심코 곶감을 몇 개씩 드시다 혈당이 오르는 분이 많습니다. 감을 드시려면 단단한 단감으로 반 개 정도가 그나마 낫습니다. 무엇이든 말리면 당이 농축된다는 원칙을 감에서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게 달콤한데도 당뇨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리입니다. 달지만 혈당 지수가 무려 20으로 오늘 과일 중 거의 가장 낮습니다. 비결은 그 진한 붉은색,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최근 13개 임상시험 700명 넘는 당뇨 환자를 모아 분석했더니 하루 300mg 남짓의 안토시아닌을 8주 섭취하자 당화 혈색소가 뚜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당을 덜 올릴 뿐 아니라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까지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혈당 지수가 36으로 낮고 껍질과 과육의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붙잡아줍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십시오. 배도 훌륭합니다. 당이 아주 적고 지수가 38로 안정적이며 씹을 때 오돌토돌한 석세포가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딸기는 당 총량이 5g밖에 안 되고 붉은 안토시아닌도 가득합니다. 이 체리, 사과, 배, 딸기가 당뇨에 특히 착한 과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블루베리, 키위, 매실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보랏빛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인슐린 감수성을 돕습니다. 다만 하루 한 줌을 넘기지 마십시오. 키위는 식이섬유가 바나나의 5배라 당 흡수를 늦추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매실은 그 자체는 좋지만 설탕에 재운 매실청은 사실상 설탕물이니 하루 한두 스푼 선에서만 드십시오. 블루베리는 그 보랏빛이 바로 안토시아닌의 색이라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키위의 섬유질은 장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 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도 착한 과일 못지않게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먹는 방법만 지키면 괜찮은 과일도 있습니다. 오렌지는 통째로 까서 드시면 괜찮지만 즙을 짜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져 위험해집니다.
복숭아는 무른 물복보다 아삭한 딱복이나 천도 복숭아가 낫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즐기시는 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홍시와 곶감은 당이 진하니 아껴 드시고 겨울 귤은 하루 한두 개로 정해 두십시오. 간단히 등급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착한 과일은 체리, 사과, 배, 딸기, 그 다음 좋은 과일은 블루베리, 키위, 매실. 조심할 과일은 수박,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포도, 멜론입니다. 이 등급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착한 과일이라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2번 각각 한 주먹 안으로 드십시오. 사과나 배는 반쪽, 체리는 10개, 딸기는 8개 정도입니다. 둘째, 식사 직후보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 나눠 드시고 약을 드시는 분은 시간 배치를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셋째, 색을 바꿔가며 드십시오. 붉은색과 보라색은 혈관과 인슐린을, 노란색은 눈을, 초록색은 장을 지킵니다. 접시에 무지개를 담으시면 방패도 다양해집니다. 착한 과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는 우리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수분이 많아 시원한데 당은 적고 씹을 때 오돌토돌한 석쇠포가 장을 천천히 지나며 당 흡수를 늦추고 변비도 막아줍니다. 사과 역시 껍질과 과육의 섬유질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 반드시 껍질째 씻어 드십시오. 딸기는 새콤달콤한데도 당 총량이 가장 적은 축이라 봄철에 넉넉히 즐기셔도 됩니다. 키위는 껍질 안쪽에 영양이 많으니 속을 알뜰히 파서 드십시오. 먹는 방법만 지키면 괜찮은 과일도 있습니다. 오렌지는 속살을 감싼 맛과 섬유질 덕에 통째로 까드시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즙으로 짤 때입니다.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배부르지만 주스로 짜면 2-3개 분량을 한 번에 마시게 됩니다. 복숭아는 종류가 중요합니다. 물러서 녹는 물복숭아는 흡수가 빠르니 아삭한 딱복숭아나 천도복숭아를 고르십시오. 같은 복숭아라도 무르냐 단단하냐에 따라 혈당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과일도 짚어야겠습니다. 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물렁한 홍시는 흡수가 빠르고 곶감은 수분이 빠지며 당이 진하게 농축돼 하나가 사탕 여러 개와 맞먹습니다. 명절에 곶감을 몇 개씩 집어 드시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겨울귤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지만 작아서 5-6개를 순식간에 까드시게 됩니다. 하루 한두 개로 정해두시고 아주 단 한라봉은 더 조심하십시오. 여름 참외는 섬유질이 적어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자두는 새콤해 지수가 낮은 편이라 껍질째 2-3개면 좋습니다. 머릿속에 쉽게 남기는 방법은 색깔입니다. 붉은색과 보라색, 즉 체리와 딸기와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혈관과 인슐린을 지킵니다. 노란색과 주황색, 즉 오렌지와 귤은 눈 건강을 돕습니다. 초록색 키위는 장과 혈관을 함께 돌봅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색을 바꿔가며 드시면 몸의 여러 곳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접시에 무지개를 담으십시오. 색이 다양할수록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도 다양해집니다. 수원의 66 윤기석 어르신은 그렇게 좋아하던 체리를 달다는 이유로 몇 해나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체리는 지수가 20밖에 안 되는 착한 과일이라는 걸 아신 뒤 하루 10개씩 다시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몰라서 억울하게 참으신 겁니다. 청주의 한상희 어르신은 아침 바나나를 키위 반 개로 바꾸신 뒤로 속도 편하고 혈당도 안정되셨습니다. 이렇듯 아는 만큼 과일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 속 항산화 성분을 왜 알약이 아니라 과일 그대로 얻어야 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만 뽑아 만든 영양제보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을 때 그 성분이 몸에 훨씬 잘 흡수되고 오래 일합니다. 과일 안에 함께 든 섬유질과 여러 영양소가 서로 손을 잡고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이미 완벽하게 배합해 놓은 것을 굳이 하나만 떼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계절에 맞춘 전략도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가 넘치지만 냉장고에 얼린 블루베리 한 줌을 준비해 두면 시원함은 그대로 즐기면서 혈당은 지킬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홍시나 곶감 대신 사각한 사과와 배를 주로 드시고
겨울 귤은 하루 한두 개로 정해두십시오. 봄에는 착한 과일 중에서도 손꼽히는 딸기가 제철이니 넉넉히 즐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철마다 착한 과일을 곁에 두고 위험한 과일은 아주 조금씩만 드시면 사계절 내내 우리 식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생기는 궁금증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식사 직후 후식으로 몰아 드시면 밥으로 오른 혈당 위에 과일당이 더해져 크게 출렁입니다. 그러니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 시간에 나눠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빈속에 지수 높은 과일이나 주스를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굳이 드셔야 하면 호두나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드십시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쓰는데 과일을 먹어도 될까요? 드셔도 됩니다. 다만 약효가 강한 시간과 겹치지 않게 시간 배치를 신경 쓰시고 새 과일을 넣을 때는 며칠간 식후 혈당을 재보신 뒤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우리 어르신 당뇨는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기 전 과일은 어떨까요? 밤에는 활동이 적어 당이 그대로 쌓이기 쉽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면 잠들기 2-3시간 전 지수 낮은 딸기나 블루베리를 아주 조금만 드십시오. 냉동 과일도 괜찮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얼려도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제철에 싸게 사서 얼려두면 사철 내내 착한 과일을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 더해진 것은 피하십시오. 견과류와 과일을 함께 먹어도 되느냐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과일 속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다만 견과류도 열량이 높으니 한 줌을 넘기지 마십시오. 사과 반쪽에 아몬드 몇 알, 이 정도가 어르신 간식으로는 훌륭합니다. 오래 믿어온 속설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신과일은 좋고 단과일은 나쁘다. 틀렸습니다. 새콤한 파인애플이 혈당을 빨리 올리고 달콤한 체리가 거의 안 올립니다. 맛이 아니라 등급으로 판단하십시오. 둘째,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무조건 좋다. 칼륨은 시금치나 콩으로도 얻습니다. 당까지 많은 바나나를 통째로 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과일 주스는 생과일로 만들었으니 몸에 좋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즙을 짜는 순간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물만 남습니다. 한 가지 더, 같은 과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 과일을 정한 양만큼 드신 뒤 2시간쯤 지나 혈당을 재보시고 안 드셨을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며칠만 작은 수첩에 적어보시면 어떤 표보다 정확한 우리만의 과일 지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과일은 홀로 드시지 말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설탕 없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몇 알, 삶은 달걀에 사과 몇 조각, 이렇게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들어가면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제 배운 것을 하루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주 간단한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쯤 설탕 없는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한 줌과 딸기 몇 개, 오후 3시쯤 사과 반쪽에 호두 2-3알, 저녁 식사 후엔 되도록 과일을 피하시고 정심심하면 잠들기 전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하루 2번 한 주먹 안으로 착한 과일 위주로 씹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면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합니다. 어르신들께 특별히 저혈당도 당부드립니다. 혈당을 낮추는 것만 신경 쓰다 약을 쓰시는 분이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우면 저혈당입니다. 이때만큼은 평소 피하던 흡수 빠른 당이 응급약이 됩니다. 주스 반컵이나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로 얼른 올리십시오. 평소 관리와 응급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당이 거의 없어 특히 좋은 과일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당은 거의 없고 좋은 지방과 섬유질이 가득해 혈당을 안 올리면서 다른 음식의 당 흡수까지 늦춰줍니다. 한 번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것이 정말 당길 때는 사탕 대신 방울토마토나 아삭한 오이를 드십시오.
참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장을 보실 때는 착한 과일을 먼저 담으시고 조심할 과일은 사더라도 작은 것으로 조금만 사십시오. 큰 것을 사면 아까워서 다 드시게 됩니다. 통조림은 시럽 없는 것으로 고르고 국물은 버리십시오. 말린 과일 봉지는 무가당을 고르십시오. 딸기와 블루베리는 씻어 물기를 빼고 얼려두면 요긴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에 씻어둔 과일을 놓으십시오. 손은 눈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력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당화 혈색소는 지난 두세 달 혈당의 평균 성적표입니다. 하루 잘한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고 몇 달 꾸준해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딱 석 달만 해보시길 권합니다. 나쁜 과일은 아주 가끔으로 줄이고 착한 과일 위주로 2주먹 씹어서 색을 바꿔가며 그리고 과일을 드신 뒤엔 10분이라도 가볍게 걸으십시오. 근육이 움직이며 피 속 당을 끌어다 써 같은 과일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집 안을 돌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먹고 난 뒤 앉아만 계신 것과 잠깐이라도 걸으신 것은 같은 과일이라도 혈당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대전의 정복동 어르신은 겁이나 과일을 다 끊으셨다가 사과 반쪽을 드시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습관으로 바꾼 뒤 표정도 혈당도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단 것이 정말 당길 때를 대비해 안전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냉장고에 씻어둔 방울토마토나 아삭한 오이를 두시면 사탕이나 과자 대신 그쪽으로 손이 갑니다. 참기만 하면 어느 날 무너지지만 바꿔두면 오래 갑니다. 위험한 과일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한 것을 눈앞에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착한 과일 위주로 하루 2번, 각각 한 주먹 안으로. 둘째, 갈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셋째, 색을 바꿔가며 다른 음식과 함께. 이 3가지가 몸에 배면 과일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혈관을 지키는 매일의 든든한 약이 됩니다. 복잡한 숫자가 어려우시면 오늘 알려드린 등급과 이 3원칙만 붙들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3번째 잣대인 혈당 부하를 실제 과일에 적용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가 80으로 높습니다. 한 조각만 먹으면 부하가 낮지만 아무도 수박을 한 조각만 먹지 않습니다. 시원하고 물처럼 넘어가니 2-3조각, 4-5조각을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높은 지수에 많은 양이 곱해져 부하가 확 올라갑니다. 지수도 높은데 많이 먹기까지 쉽다는 것. 이 둘이 겹쳐 수박이 위험한 겁니다. 반대로 체리는 지수가 20으로 낮아 10개를 드셔도 부하가 낮게 유지됩니다. 게다가 씨가 있어 천천히 먹게 되니 양 조절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달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일의 위험은 지수 하나가 아니라 지수에 먹는 양을 곱해 정해집니다. 아무리 착해도 양을 지키고 조금 위험해도 정말 소량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혼자서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혼자 드시는 밥상은 대충 차리게 되고 과일 하나 챙기기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끼니를 걸으면 저혈당이 오고 심심함에 단 것을 집으면 혈당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혼자 계신 분들께 작은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위해 사과 반쪽을 씻어 접시에 담는 것. 그 작은 정성이 하루를 여는 힘이 됩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결국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능하시면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광주의 이말년 어르신도 딸이 함께 과일 등급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같이 지키면서 매실청을 줄이기가 한결 수월해지셨습니다. 자녀분이 어르신 댁 냉장고에 착한 과일을 채워드리는 것, 주말에 함께 앉아 사과 하나를 나누는 것,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혈당 수치보다 더 큰 것을 지켜줍니다. 건강해야 가족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그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다 지치는 것보다 어설퍼도 오래 이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어쩌다 잔치상에서 수박 한 조각 드셨다고 우리 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끼니에 다시 착한 과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구의 김순자 어르신도 매일 드시던 수박을 일주일에 한두 번 작은 조각으로 줄이신 것만으로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셨습니다. 대단한 약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를 조금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약속드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착한 과일도 한순간에 도구로 바꾸는 실수, 바로 갈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해 아침마다 과일을 주스로 드시는 분이 많지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째로 씹으면 섬유질이 살아 당 흡수를 늦추지만 곱게 갈면 그 섬유질이 부서져 당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대규모 연구에서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신 사람은 당뇨 위험이 더 높았지만 통째로 씹어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과인데 씹으면 약이 되고 갈면 위험이 됩니다. 인천의 최정혜 어르신도 매일 갈아 드시던 것을 멈추고 씹어 드신 뒤로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셨습니다. 재료는 같았고 바뀐 것은 갈지 않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맛이라는 잣대는 내려놓고 세 가지 진짜 잣대를 보십시오. 포도당과 자당의 양, 혈당 지수, 그리고 먹는 양까지 반영한 혈당 부하입니다. 그렇게 달아도 지수가 20인 체리와 사과, 배, 딸기는 안심하고 안 달아도 지수가 80인 수박을 비롯한 6가지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씹어서 절대 갈아 마시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 몇 달 뒤 반드시 숫자로 답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3달만 오늘 배운 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식탁을 오래도록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뇨로 과일 앞에서 늘 망설이시는 분이 곁에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건강은 서로 챙겨줄 때 훨씬 오래 갑니다.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앞에서 고민하실 그분께 오늘 이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한 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